네, 지금부터 국가 공공 인프라의 디지털화 기술과 전략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시 기반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 박진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로시설과에 근무하는 박진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전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디지털화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먼저 발표 전에 이게 그런 이제 인프라 디지털화에 대해서 저희 학회에서 이런 큰 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신 심창수 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우리나라는 지난 7월에 인프라 디지털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함으로 해서 향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 인프라 디지털화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나 국외 같은 경우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4차 산업 이 혁명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향후에 경제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과 그런 공감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향후에 이런 스마트 건설 기술의 이제 시장 형성들을 전망을 해서 건설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제성 증진을 위하여 큰 로드맵을 2018년에 또 발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 유지관리 분야에 첨단 관리, 토탈 케어 이제 기술 개발을 도입을 목적으로 예비 타당성 심의가 진행 중이고 향후 5년간 한 3,4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외의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건설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아이 컨스트럭션 사업이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이제 BI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싱가포르는 전체 도시를 디지털 트윈화를 하는 이제 사업이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마트 건설 장려를 위해서 컨스트럭션 2025를 발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난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런 스마트 아니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화에 대해서 이 추진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을 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을 해서 현재 5년에 일정 많은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내년도에 조금 이제 시범 아니면은 초기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이제 시의회 예산 심의를 이제 남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추진할 우리 시 이제 기반 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한 1년간 저희들이 이제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원과 같이 이제 기획 연구를 통해서 나온 자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제가 간단하게 현황과 추진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그 다음은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도입 방안,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 이제 시에서 이제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그 적용 사례를 조금 시범적으로 이제 도입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뭐 모든 뭐 국내외적으로 기반 시설이 압축 성장 시기라 그래야 되나 뭐 근대화 시기인 7, 80년대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 7, 80년 전보다 한 30년 전부터 이제 급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현재 이제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뭐 교량 같은 경우에 한 30% 이상이 지금 30년 지금 노후화에 진입한다고 이제 볼 수 있고, 이 이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잠재적 안전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향후 한 15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30년 뭐 노후화라고 이제 판단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설물들이 한 84%까지 이제 급증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런 그에 따라서 아마 이제 유지관리 비용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과 같이 뭐 한 10년 전, 한 12년만 해도 한 2천억 규모에서 현재는 저희들이 한 8천억 규모까지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가 증가해서 한 벌써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전체 신규 건설 비용에 비해서 많이 조금 예산 비율이 좀 적다는 거는 향후에 더 큰 이제 우려가 예산적으로 이제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리고 이런 이제 기반 시설 노후화는 다들 알겠지만 우리 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제 이슈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한 3, 4년 간격으로 이제 인프라 이제 리포트 카드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중앙 연방 정부에서 이제 예산에 대한 그 마련 근거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 파트인 교량을 보면은 아마 그 안전 등급이 한 C- 정도를 받고 교량이 한 10% 이상이 지금 50년 이상을 이제 사용해서 이미 심각한 이제 노화를 겪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량 비용이 최근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한 135조 규모까지 이제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예산 투입 현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아까 좀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이제 유지관리 예산이 계속 증가 추세이다 보니까 이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명백히 이제 다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노후화와 비용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다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선제적 유지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뭐 인프라 디지털화가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뭐 이런 내용들은 다들 아시고 계셔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면은, 일단 뭐 예산 부족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교량 유지 관리에 대한 부실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해외 교량 붕괴 사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2007년에 그 미시시피 이제 교량 I-35 교량에서 뭐 한 몇 년 전에 구조적 결함 판정을 받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보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붕괴로 이어져서 많은 인명 파괴와 부상을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고요. 한 2년 전에는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모란디 교량이 한 68년, 한 50년 사용을 했지만 그간 교량 유지 관리 부실로 다리 붕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대만의 난팡아오 대교가 준공되어진 지 한 21년 사용한 교량이지만 그간 강선에 대한 이 부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점검을 저지하지 않아서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이제 교량이 붕괴된 사고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볼 때 우리들이 얼마나 이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이런 교량 붕괴에 따른 인명 피해, 사회 뭐 경제적 피해를 볼 때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안전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뭐 왼쪽에 보시겠지만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아주 큰 사회적 이 대응 방안으로 법이 재개정이 되어서 시행 이후에는 큰 인명 사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보듯이 지난 2016년에 저희들이 매년 유지 관리를 뭐 하고 저 안전진 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 점검을 하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고 오고 있지만 저런 외부 텐던 그러니까 고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결함이 발견이 되고 그런 이제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상 약간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저희들이 큰 사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 시에서도 그간 큰 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뭐 시설물 유지 관리상 나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용된 뭐 공용 연수 외에 공용 연수도 중요하지만 그 공용 연수를 떠나서 구조물의 이 취약도나 성능에 따른 치밀한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뭐 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선제적으로 유지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선제적 유지 관리를 해서 지금 PT에서 보듯이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2016년에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상으로 보면은 이제 기반 시설 7종에 대해서 18개 이제 종류를 전체 디지털화하여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반 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래 예측 미래 예측에 대한 뭐 최적 보강 시기라든지 비용에 대한 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도 설명했지 대상 시설물은 7종에 대해서 한 4,385개소고 시설물이 한 24,000km 정도 됩니다. 전체 시설물 우리 도입되어지는 이제 시설물 현황들을 PTS 자료에도 볼 수 있듯이 7종에 대해서 한 18개 시설물이 될 것 같고요. 들어가는 이제 그 모든 디지털화된 정보가 지난 6월로 해서 한 2년간의 작업을 통해서 모든 이 생애 주기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이제 상세 재원부터 뭐 성능 개선 정보, 보강 보수 보강 정보, 점검 진단 정보를 포함해서 뭐 유지 관리 분야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 되는 이제 예산 정보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 디지털화하였고요. 향후에 이런 입력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기초적인 이제 작업을 이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6년까지 저희들이 시스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를 플랫폼 형태로 이제 만들었고요. 향후 5년 동안 저희들이 먼저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진단이나 관리, 보수보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관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을 해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도입을 하면 근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모식도가 전체적인 인프라 시설, 지금은 뭐 교량에 대해서 이렇게 모식도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지만 다른 기반 시설도 뭐 유사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전체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관련 점검 진단에 대한 디지털화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이제 통해서 기존에서 하던 인력을 통한 점검 기술이 아니고 뭐 위성이나 센서나 뭐 그다음에 와이어캠 아니면은 전자야장 시스템을 통해서 계측되어진 이런 조사되어진 정보들이 통신 계측 데이터 무선 전송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축할 BIM 기반 통합 유지관리 플랫폼으로 이제 전송이 되고 그 전송되어진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시스템이나 AI 기반 성능 평가나 거동 예측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좀 선제적인 유지관리 기술을 구축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지관리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사 점검 방향입니다. PT와 같이 모든 인력 점검 분야에서 이거를 진단 업무나 점검 업무를 자동화하는 이제 분야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업자가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 사각지대 인력으로서 점검이 이제 불가능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런 드론이나 뭐 아니면 센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통해서 작업의 안전성이나 효율성이나 정확성을 더 증대하자는 게 이제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얻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행하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는 방향인데요. 현재는 다들 아시겠지만 2D 도메인이나 텍스트, 그러니까 문서 형태로 이제 시스템에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이런 저장 방식을 이제 그간 이제 뭐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현재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많은 이런 약간 필드별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구축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시범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3차원 디지털 모델 기반한 점검 모델을 이제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는 모든 기반 시설물에 대해서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작업이 좀 뭐 첨단 계측이나 그다음에 첨단 계측 이제 자동화를 통하고 데이터 처리를 이제 무선 전송이나 이제 정제를 통하고 그다음에 구조 성능 평가, 뭐 선제적 유지관리 서 있는 구조 성능 평가, 그다음에 플랫폼 BIM 플랫폼을 통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구축되어진 것들이 이제 대시민들에게 교육이라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좀 설명드릴 부분이 계측 분야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 공공시설물 분야에는 좀 적용이 조금 초기 단계이지만 다 분야에서는 이제 많이 발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무인체 이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지상에 있는 구조물을 손상을 탐지를 하고 이제 자동적으로 상태 평가를 하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점검 자동화를 70%대까지 이제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는 무인체 기술이 뭐 다들 알겠지만 드론이라든지 저기 레일 로봇
모노레일이나 뭐 듀얼 와이어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화재 감지라든지 많은 기술들을 저희들이 이제 뭐 적용을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이 포맷에 맞는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무선 전송이라든지 선상 탐지를 자동화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분야에서는 지금 많이 발전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저희들 실제 점검 진단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적용되고 활용되어지는 케이스가 극히 이제 시범 단계일 뿐이고요. 향후 저희들이 구축되어지는 이 구축하려는 시스템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내업 시간을 한 50%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좀 활용을 하고 활용된 기술을 조금 더 현장에 적용하고 뭐 이런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강국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통신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통신망을 활용해서 잘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 자동이나 뭐 점검 진단 첨단 계측 장비에 의해서 전송되어진 이 자료들을 성능을 평가하고 거동을 예측해서 미래에 대한 수명 예측이라든지 예산 비용에 대한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이제 성능 평가 및 미래 예측 정확도를 한 90%까지 이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뭐 변이나 이런 가속도의 경사 등 반응을 측정해서 그 점 형상을 알 수 있고 그런 계측된 자료를 가지고 역해석을 해서 구조부재의 내력을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력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뭐 현재까지 수행된 안전진단범에서 이제 조금은 정확지 않았지만 이 본기술을 통해서 아마 진정한 의미의 이제 선제적 유지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이렇게 좀 파악을 한다면은 아마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래 예측 기술이 아마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보다 더 안전한 시설 유지 관리에 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이런 모든 그 4차 산업의 기술, 요소 기술들을 모을 수 있는 엔진격인 BIM을 통한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계측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저희 나라가 이제 최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특수 환경이나 이제 선제적 대응 가능을 위해서 이런 안전성 평가의 소요 시간을 저희 연구진에서는 한 88%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좀 소개된 기술들이 지금 제가 4가지 정도 요소 기술들을 이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런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되어진 이런 기술들이 이제 향후에는 더 뭐 발전이 되어진다면은 시민들이 이제 체감을 하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저희 안전 소울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됩니다. 이때 이제 도입되어지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VR, 그러니까 Virtual Reality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시민에게 이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한 24시간 아니면은 뭐 365일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은 확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으로 좀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아니면은 이제 시범 적용을 통해서 많은 이제 효율이 조금 판단된 기술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강변북로에 있는 당연교와 이제 망원 5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레이를 깔아서 이제 영상 로봇이죠. 그냥 그 로봇 기반에서 교량 검증 사업을 과기부 공모를 통해서 작년에 선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 시범 적용을 해서 많은 이제 지금 효과를 지금 검증 중에 있고 좋은 그런 결함 탐진 기술이 이제 판정이 되었는데요. 물론 모든 분야 모든 파트에 이제 착용하는 게 아니고 사각지대에 설치를 해서 이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관리하고 있는 이제 공동구에 대해서 영상이나 이제 열화상 관측을 통해서 재난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이제 19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해서 지금 순찰을 매 이렇게 24시간 이제 순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는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산업용 드론을 활용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이제 모델링을 2000년에 이제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 교량을 자동 비행해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을 다 이제 취합을 해서 3D 이제 실사로 이제 복원을 하고 그 복원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3D 모델링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이제 시설물 관리 체계의 패러다임이 아마 4차 산업의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을 하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이제 전환될 것으로 모든 국가나 전문가들에 대해서 의견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앙정부의 디지털 정책과 이 BIM에서 디지털 정책과 이런 사회 향후의 예산 정책이라든지 유관리 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최고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유튜브 중계를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셔서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채팅창에 편하게 질문을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올리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손상 탐지 자동화를 한 70%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영역이 한 30%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과 꼭 사람의 인풋이 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점검을 이제 자동화한다는 거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작업의 여건이 안전도나 이런 어려운 이렇게 박스 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이 이제 상존하기 때문에 아마 자동화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구조물로 따질 때 이제 육안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점검 일일이 가능한 포장부라든지 아니면은 점검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교량 받침 이 정도 부위 이런 부재에 대해서는 아마 인력 점검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게 육안 점검이 가장 정확도를 가질 수 있고 물론 점검자에 따라서 이제 주관적인 좀 개입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재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인력 점검이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박스 안이라든지 복개 구조물 안 아니면 공동구 안에 이제 일률적인 그런 좀 결함 취약 요소가 좀 이런 4차 산업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년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5년 계획을 수립을 한 상황이고요. 이 5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희들이 뭐 예산 상황이라든지 예산 확정이라든지 사업 발표가 조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기초적인 가장 밑단에 돼 있는 그 BIM 모델 3차원 모델링 구축에 대해서 아마 시범 개소 한 두세 개소를 적용을 모델링 작업을 시작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향후에 확대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다른 질문도 여러 가지가 올라왔지만 시간 관계상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발표해 주신 서울시 박진환 박사님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